네, 안녕하세요. 일진마당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 이번 주 또 6경기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중에는 홈에서 롯데를 만나고요. 주말에는 원정, 광주로 내려가서 또 기아를 만납니다. 사실 이번 주에 만나는 두 팀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주말에 롯데도 뭐 지난주에 1무 5패 최악이었고 기아도 두산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뭐 물론 기아는 준중 3연전이 남아 있지만 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수들이 야구란 스포츠가 연패를 아무리 한다 해도 언젠가는 1승을 또 할 확률이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연패를 끊을 확률이 더 있다는 거기 때문에 평균의 스포츠잖아요, 야구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상대가 연패를 좀 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연속 위닝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이번 주중 3연전도 위닝 시리즈, 주말 3연전도 위닝 시리즈를 목표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규 시즌 우승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잘했으면 좋겠고 토러스트 선수가 주 2회 등판을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와의 3연전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3연전 상대팀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우리가 선발 투수 매치업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게 비로 인해서 두 경기를 쉬었어요. 그러면서 토러스트 선수를 롯데전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러스트와 벨라스케즈가 첫 경기 오늘 맞대결을 치르고요. 내일은 나균환과 손주영, 롯데전에 상당히 강한 손주영 선수가 또 등판을 하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치리노스와 이민석. 이민석 선수가 LG전에 잘하긴 했지만 치리노스도 롯데 상대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선수 잘 맞춘 것 같고 임찬규 선수가 로테이션 조정을 하면서 SSG전에 등판을 하고 이번에 롯데전을 건너뛰고 기아랑 붙고요. 임창규 선수가 상대 전적이 약한 NC전도 건너뜁니다. 그래서 롯데랑 NC한테 약했던 임창규 선수를 기아전과 키움전에 투입을 시키면서 또 롯데전에는 롯데의 강한 손주영 선수를 좀 맞추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러스트, 손주영, 치리노스 낼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또 롯데를 홈에서 만나게 되는 LG 트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팀 간의 상대 전적 LG 트윈스가 6승 4패 1무로 앞서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LG 트윈스는 7승 3패 두산과 함께 공동 1위입니다. 롯데는 1승 1무 8패로 최하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양 팀의 최근 10경기 성적인데 사실 우리가 후반기에 20승 5패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는 최근에 또 8연패를 당했고 중위권 추락 위기인데 사실 롯데가 뭐 후반기 시작할 때만 해도 3강에서 계속 상위권 두 팀을 좀 위협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지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하면서 지금 가을 야구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롯데가 과연 폼을 언제 회복할지가 중요한데 롯데 최근 승리가 8월 6일 사직 기아전이에요. 이후에 저는 롯데의 가장 큰 부진 원인은 타격 부진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중심 타자인 전준우 선수가 빠졌습니다. 사실 롯데 타자들이 컨택 히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집단 타격 슬럼프가 왔을 때 전준우 선수의 또 클러치 능력 전준호 선수도 워낙 컨택이 좋은 타자지만 롯데 타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장타를 칠 수 있는 중장거리형 타자이기 때문에 요 선수가 이제 타선에 없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타선이 좀 흔들리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예, 그래서 팀 타격이 좀 부진했고 뭐 마지막 최근 경기에서는 그래도 8득점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 더 점수 나서 이겼어야죠. 예, 근데 김원중 선수가 또 불론을 해버리면서 연패의 늪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연패하는 팀은 연패가 길어지다 보면은 야구란 스포츠가 쭉 안 좋다 해서 계속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안 좋다 해도 뭐 다른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고 해서 1승을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야구입니다. 그만큼 언젠가는 한번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껄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던 대로 한다면은 분위기는 어쨌든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목표는 위닝 시리즈를 하는 거고 또 싹쓸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를 상대로 좋은 경기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맞대결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톨벨 대전인데요. 토러스트와 벨라스케즈 양 팀이 나란히 외국인 투수 교체라는 강수를 띄웠습니다. 에르난데스와 데이비슨을 보내고 토러스트와 벨라스케즈를 데려왔습니다. 일단 첫 등판한 지난주 결과는 토러스트 7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 벨라스케즈 3이닝 5실점 패전 투수.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죠. 거기다 토러스트는 우천 취소로 추가 휴식까지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처럼 좀 무난하게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롯데 타선은 상당히 까다로운 컨택 위주의 타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토러스트 선수가 됐다, 이거는 범타다 하는데 먹혀서 또 코스가 좋아서 안타가 될 수도 있고 운이 또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수비가 잘 위치를 잡아서 또 집중을 끝까지 해서 처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토러스트가 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롯데가 아무리 컨택이 좋아도 토러스트의 공이 지난 KT전처럼 더 좋다면은 롯데 타자들도 쉽게 방망이에 맞춰서 인플레이트하고 만들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컨택이 됐을 때 우리 수비가 좀 집중을 해주고, 또 루상의 주자가 나갔을 때 토러스트 선수가 지난 등판에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롯데 뭐 황성빈이나 나오면은 장두성이나 이런 빠른 주자들이 있거든요. 요 주자들이 나갔을 때 또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타자와의 승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괜찮다면은 토러스트는 또 무난하게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반대로 벨라스케즈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메이저리그 경험 상당히 풍부한 선수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고 완봉승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일단은 좀 많고 또 수술 경력도 있고 결국에는 구속이 좀 전성기 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무대로 흘러왔는데, 오히려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왼손 투수인 데이비슨보다 공략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많이 던지는 구종이 이제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인데 직구에 비해서 변화구는 조금 밋밋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제구가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라스케즈 선수가 하나전에서도 어쨌든 난타를 당한 부분이 있고, 또 체인지업이 좀 일찍 풀리면은 뭐 볼이 되거나 오히려 타자들의 컨택을 하면은 진짜 조금 장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왼손 타자들이 체인지업을 잘 공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하나한테도 좀 고전을 했지만 하나보다 LG 트윈스 좌타자들이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의 좌타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면서 좌타자들의 어떤 타석 대처가 상당히 공략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디오 보고 분석을 했겠지만 벨라스케즈 상대로 하던 대로 하면은 오히려 데이비슨보단 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패트릭 머피, KT의 이 선발 투수 새로 왔잖아요. 이 선수보다도 벨라스케즈가 일단은 뭐 영상으로 보거나 첫 경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해볼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스케즈는 우리 또 인연이 있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절에 2017 시즌 김현 선수가 볼티모어에서 뛰다가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했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벨라스케즈와 한솥밥을 먹었고, 벨라스케즈가 선발로 나온 경기 김현 선수가 출장한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솥밥을 먹었고, 벨라스케즈를 상대해본 유일한 LG 타자 오스틴 진입니다. 오스틴 선수가 벨라스케즈 상대로 8타수 2안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오스틴은 또 마이애미에서 뛰었고 벨라스케즈는 필라델피아에서 주로 뛰었기 때문에 같은 지구잖아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거기서 좀 많이 붙어봤기 때문에 요 맞대결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오스틴 선수가 공략법을 좀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볼넷 1타점 2루타까지 있던 오스틴이기 때문에 벨라스케즈 상대로 또 어떨지 익숙한 선수들이 잘 쳐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넘어와야 될 투수, 우리가 벨라스케즈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나균환 선수는 우리가 쉽게 좀 공략할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민석 선수한테 우리가 좀 고전을 했어요. 롯데 1차 지명 출신이고 빠른 볼, 슬라이더 거의 뭐 투피치의 선수죠. 근데 이제 LG 트윈스 타자들이 타격감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이 선수의 이 두 가지 선택지에 좀 말려들면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 시즌 LG전 3경기 1승 3.00, LG전에 나온 코디 폰세보다 LG전에 나온 이민석이 평균 자책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부진하지만 후반기 LG전에는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를 반드시 좀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민석 선수 후반기에 5경기 3패 6.66, 8월에는 3경기 3패 8.36으로 지금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 우리도 좀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민석 선수가 LG전 평균 자책점은 낮은 편이지만 이번 시즌에 이민석 선수에게 홈런을 기록한 LG 타자 3명 있습니다. 오스틴, 오지환, 문성준 3명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좋은 타격 모습을 보여줘서 또 우리가 이번에는 타격감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직구랑 슬라이더 투피치 뭐 좌우 할 거 없이 그렇게 던지거든요. 구종 노림수를 잘 선택을 해서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체크스윙 판독이 시작됩니다. 체크스윙도 비디오 판독이 실시가 되고요. 기존 판독 기회와는 별개로 경기당 각 팀 2번씩 추가로 체크스윙에 한해서 판독을 할 수가 있고, 비디오 판독과 마찬가지로 판정 번복 시에는 기회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돌입 시에는 2번의 추가 기회 1번이 더 주어지고요. 판독 기준은 퓨처스 리그랑 동일하게 홈플레이트 앞면 기준선과 평행 여기까지 허용이 되고, 평행선을 지나가면은 스윙, 체크 스윙에서 스윙이 됩니다. 오늘부터 판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사실 저는 이 체크 스윙 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뭐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심판이 그런 부분까지 잘 보라고 심판이 있는 거지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흔들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력 있게 봐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또 느린 그림으로 보기에는 안 돌았는데 또 심판 눈에 보기에는 돌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비디오 판독으로 잡아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억울한 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미지에서 또 기준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요렇게 저 빨간 선까지가 기준입니다. 저 빨간 선을 지금 파란 배트가 넘어 있죠. 이걸 넘으면은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스윙 판독 기준은 이렇게 KBO 리그에서 내려준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는 3루 더가웃 인근 상단에 한 대, 1루 더가웃 인근 상단에 한 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계 카메라랑은 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과연 이 판독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중 3연전 롯데와의 경기 프리뷰 해봤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야죠. 또 롯데는 분위기 안 좋습니다. 롯데를 계속 연패 늪에 몰아넣고 우리가 또 연승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